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제가 뭐 성함이랑 얼굴이랑 매치, 얼굴은 제가 다 아는데 매치가 안 돼서 현수님 부장님, 그다음에 박근배 사장님, 화장실 갔고, 그다음에 박윤신 사장님, 화장실 가서 그다음에 우리 황일호 사장님이 아직 안 왔네요. 카메라. 네. 김신영 사장님. 김신영 사장님이요. 김영수 사장님. 김선영 사장님. 김선영 사장님. 얼른 박수고. 일단 더 마실게요. 김선영 사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이혜륜 사장님. 네. 다 오신 거죠? 여기 김만영 사장님. 여기 안 이분 올라갔습니다. 강남역 이분이 안 사장님. 왔어요. 박난영. 김양희. 김양회 사장님. 양희. 김양회. 박근배 사장님. 그러면 김영수 사장님이랑 저기 황인호 사장님. 이쪽은 아니세요? 여기 뭐였어? 이렇게 여러분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팀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대단하신데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뭔 일 일으키실 거죠? 네.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수와 함께 북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커피가 너무 맛있습니다. 커피가 있고 좋은 향도 있고 책이 있으면 가장 완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밖은 추운데 여기 너무 따뜻하네요. 이 책은 어떻게 다 읽어보셨나요? 이 책은 다 읽어보셨나요? 네. 책은 알라딘까지 사셔도 좋아요. 여기 싸니까. 알라딘이 여기에도 여기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있어요. 지역마다 요즘에. 그러니까 알라딘 검색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나를 검색하시면 딱 나와요. 그래서 사시면 되고 만약에 너무 너무 싸고 좋아요. 게다가 이 책은 종이도 굉장히 가벼운 종이, 재활용 종이. 되게 좋은 출판사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우연히 제가 그냥 발견했어요. 우연히 책을 집어서 이렇게 읽다가 너무 좋아서 그냥 제가 읽고 저희 미팅을 한번 시작했던 책인데 혹시 이 중에 종교가 없으신 분? 없으신 분 계시나? 나머지는 다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 혹시 기독교이신 분? 그럼 기독교가 아니신 분? 이분이시구나. 존 템플턴은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한 크리스찬이고 그 다음에 원래 직업은 뭔지 아세요? 원래 직업 1912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1912년에 태어나셨고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원래 직업 헌돈. 네? 아니요, 그게 원래 직업이에요. 이분이 가장 오래 일을 한 분야는 펀드 매니저, 월가에서 전설적인 분이에요.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 최고예요, 이분. 그래서 이분한테 돈을 맡기려고 줄을 다 섰다 그래요. 이분한테 돈을 맡기려고. 그런데 이분이 투자 수익률을 많이 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무슨 뭘 예측하고 뭐 이래서 낸 게 아니라 자세. 이분의 자세가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수익률을 냈고 그렇게 고객들한테 그렇게 많은 인기가 있는 펀드 매니저였는지 이 책에서 그분이 이 책으로 그 자기의 그 일했던 경험을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원래 제목은 뭐냐면 성공과 진짜 행복으로 가는 21가지 스텝이에요. 스텝. 그가 템플턴 플랜이고요. 거기 앞에 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템플턴만의 플랜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고유한 아주 템플턴 플랜이고요. 그래서 21가지 스텝인데요. 이걸 스텝별로 21가지를 밟아가면 어디로 간다?
성공과 또 행복으로. 하나 진짜 행복. 진짜 행복. 그러니까 석세스와 리얼 해피니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바라는 거 아닌가요? 네. 성공과 성공하기만 하면 안 되죠. 행복도 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로 가는 길인데 21가지로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1가지,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아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에요. 사실 이 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죠. 근데 이 책을 읽은 누구나가 이걸 다 알게 되는데 이걸 다 알았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 책을 저랑 같이 하고 내용을 같이 함께 훑어볼 건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훑어가시면 안 되고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나의 습관. 이게 그냥 내 몸에 싹 배야 돼요. 그러면 100% 성공하셔요. 제가 어제 1시, 2시까지 김범규 사장님 강의에 듣다 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모든 걸 나의 습관으로 만드는 거. 그때 성공 못했어. 그럼 자기한테 오래요. 100만 불 준다고. 자기가 물어준다고. 가장 키워드는 뭐냐? 습관이에요. 이건 내 걸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자,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템플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될지 알았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21가지가 목차에 쫙 나와요. 목차에 나와. 근데 저는 굉장히 쉬운 책이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다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읽으면 재밌고. 자, 그럼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규범을 배우래. 규범이 뭐예요, 여러분? 규범을 딱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예요? 정해진 틀. 규칙이에요. 정해진 규칙. 규칙은 뭐예요? 키워드. 지켜야 되는 거. 근데 규칙을 우리가 정하죠?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규칙을 안 지켜도 우리 벌 받나요? 약간의 뭐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을 했어. 그러면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게 규칙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법은 지켜야 되는데 요즘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넘어갈 수 없어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삶의 규범이 아니라 원래는 법이에요. 영어의 law예요. LAW 아시죠? LAW는 뭐냐면 그걸 어기면 나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지 규범이 아니에요. 규범은 스탠다드예요. 영어로 모델이에요. 샘플이고요. 그 다음에 패턴이에요. 규범과 법은 달라요. 근데 이 역자는 법이라고 하면 너무 강하니까 규범으로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원어로 다 확인해봤어요. 원래 템플턴은 law를 썼어요. 왜? 절대로 안 지키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하려면? 성공하는. 자, 그러면 뭘 지켜야 되는지 어떤 게 법인지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법은 뭐냐면 정직이에요. 이게 법인가요? 정직은 내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 내가 정직하지 않아 평소에 범법자가 되진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범법자가 돼요. 어떤 범법자? 성공으로 가지 못하는 범법자. 그다음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법 1순위가 정직이에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업과 너무 유치하죠.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절대 진짜 행복으로 갈 수 없다. 이분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러니까. 러는 지켜야 하는 거죠. 안 지키면 최순실 박근혜 같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게 바로 러거든요. 러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직이래요. 굉장하죠, 여러분. 이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으로 갈 수 없다. 두 번째가 뭐? 신뢰. 두 번째가 신뢰. 세 번째가 진실이에요. 여러분, 정직과 신뢰와 진실을 어기면 감옥에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이분은 이걸 지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던 이런 법을 지키면서 내가 한다면 어떤 법? 뭐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나에 관한 거예요. 나에 관한 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법으로 지킨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정직, 두
번째가 신뢰, 세 번째가 진실이에요. 진실한 건 뭐 속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직한 거랑 다 통해요.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열정. 네 번째가 뭐냐면 불굴의 의지. 여러분 불굴의 의지가 없다고 감옥에 가나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내가 성공으로 가겠다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불굴의 의지가 없어. 그럼 그분은 교도소 가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성공한 사람. 이걸 지키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네. 성공은 투자를 잘하면 된다. 내지는 사람을 잘 쓰면 된다. 뭐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잘 타면 된다. 이런 성공의 원칙들도 있죠. 그런 책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존 태플턴은 최소한 성공의 원칙을 이렇게 지켜서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법일 수가 있어? 여러분, 불굴의 의지를 갖는 게 법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불굴의 의지를 가지시겠어요? 값 쌌어가는 책을 가져야죠. 그쵸? 왜? 내가 스폰서야. 내가 스폰서고 나는 정말 멋진 파트너를 만들고 싶어. 멋진 파트너를 키우고 싶어. 그러면 이걸 가지셔야 돼요. 이게 법이야. 그럼 가지셔야죠. 불굴의 의지는 어떤 걸 불굴의 의지라 그래요? 저도 목표를 하는 것 같지 않고. 네. 아무리 어려워도 불굴의 의지는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목표.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래서 불굴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가잖아요. 가다 죽더라도. 그쵸? 가다 죽더라도. 가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죠? 근데 김범준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가다 죽으면 나는 귀신이 되더라도 갈 거야.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 정도 의지가 있어야 뉴스킨 사업 성공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뭐다? 러예요, 러. 지켜야 하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가 지켜야 하는 러예요. 자, 지금까지 수상적인 개념을 여러 가지 훑어봤죠. 정직, 신뢰, 진실, 불굴의 의지. 이게 다 러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정. 열정이 없다고 감옥 가나요?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절대로 감옥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법을 어긴 거예요. 어떤 법? 성공의 법을 어긴 거예요. 열정이 원어에서는 이 사람이 열정은 패션이죠. 영어에 패션이기도 하고요. 엔투시아즘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나의 끌어오르는 어떤 뭐에 관한 나의 관심 사항에 관한 끌어오르는 그런 어떤 타오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걸 이런 열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활력이에요. 그 다음이 활력입니다. 어서 오세요. 활력은 영어로 에너지예요. 여러분 다 에너지가 있으시죠? 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법이면 네 그렇죠. 자 이거 법.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 불굴의 의지도 마찬가지. 내가 불굴의 의지가 있다가 없다가 하죠. 그다음에 열정도 있다가 없다가 하죠. 그다음에 활력도 있다가 없다가 하죠. 그런데 법이니까 어떻게? 내가 없을 때에도 이걸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법인 거예요. 그다음에 겸손. 너무 놀랍죠. 겸손도 법이겠죠. 겸손하지 않아. 요번에 그럼 그 사람이 이미 법을 어기고 어떤 법? 성공의 법. 여러분들 너무 와닿지 않으시나요? 우리 사업과 너무 일치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서 말하는 성공 원칙이 뉴스킨 성공 원칙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성공 원칙이에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 진짜 성공한 사람들. 성공했는데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날 존경해요. 성공했는데 그런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법을 지킨 거죠. 그 다음에 겸손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했죠. 책은 정체성을 찾게 해준다. 지금 여러분이 이 중에서 빠진 게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 나는 내 성격은 그렇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을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해.
내가 할 일은 다 해. 왜? 나는 뭐 강의도 듣고 대면도 하고 STP도 하고 초대도 하고 다 해. 스폰서한테도 스폰서도 존경해. 파트너도 존중해. 다 했잖아 난. 근데 남을 즐겁게 해주진 않아요. 그럼 하나 빠지신 거야.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걸 시스템 안에 넣으셔야 돼. 왜? 법이니까. 법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 형제 라인이시죠? 네. 형제 라인인데 남을 즐겁게 해주면 어떻게? 형제 라인을 내가 즐겁게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커피도 내가 매울까? 다 나야 돼.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방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왔을 때 여기 분위기 좀 이상하다. 여기 분위기 묘하다. 그게 바로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꼭꼭꼭꼭 다 꼬박꼬박 하나하나 찝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왜? 이게 법이니까요. 자기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기빙이에요. 기빙.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주는 게 법이에요. 근데 법은 내 거를 누구한테 그냥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거 안 줘도 돼요. 그쵸? 그거 안 준다고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왜? 내 거니까. 근데 여기는 주래요. 그게 법이래요. 몰랐죠? 네. 그냥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거.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거.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한 가지씩 장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이분이 가지고 있고 이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제가 갖고 있어요. 저는 이걸 잘하잖아요. 근데 전 다른 걸 못해요. 전 또 사업을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주면서 기쁘게 해주면서 배우려고 노력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리크루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형제 라인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공의 법이에요. 법. 그 다음에 기쁨의 삶. 기쁨은 삶의 법칙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쁜가요 항상? 네. 저는 항상 기쁘지 않아요. 항상 기쁘지 않아요. 안 기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 기쁠 때에도 내가 기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사람 방법을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쁜데? 주래요. 그냥. 그러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그럼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아침에. 어제도 내가 거저도 대명한테 받았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펑크가 3개 났어. 누가 반품했어.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럼 내가 기쁠 수가 없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내가 커피를 한 잔만 사지 않고 2잔을 하나를 주는 거예요. 만나는 처음.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심부름을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한테 기쁨이 생긴다.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아셨죠? 네. 그럼 기뻐지는 방법, 슬플 때, 기분 나쁠 때, 짜증날 때 기뻐지는 방법 이제 아셨죠? 네. 네, 그게 법칙이니까. 그게 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봉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라고. 그 다음에 뭐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뭐냐? 이타심. 이타심은 뭐예요? 그쵸. 그거의 반대말은 뭐죠? 이기심을 가지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아시겠죠? 네. 이게 첫 번째 1단계 스텝이에요. 1단계 스텝. 성공으로 가는 법. 사단이 법입니다. 규범이 아닙니다. 네.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러예요. 법이래. 어떤 21가지 법이래요. 그 법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법인데 그 첫 번째 법이 뭐다?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정직, 신뢰, 진실, 불패, 열정, 완료, 경정, 경정,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 주는 것, 즐겁게 주는 거, 다른 사람을 배우는 거, 기쁨, 이타심. 이거 이제 하실 수 있나요? 이거 하실 수 있나요? 이제 하셔야겠죠? 네.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법을 어기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법을 다 지켜서 꼭 성공의 그 길로 갈게 하면 왜냐하면 이분은 이게 법인데 이걸 지키면 한 스텝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자, 21가지 스텝에서 스텝은 뭐예요? 계단이잖아요. 계단을 스텝이라고 하고 발을 스텝이라고 해요. 21번만 걸어서 올라가면 계단을 21개를 올라가면 나는 성공의 문이 딱 열려 있어요. 활짝. 그런데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삶의 법을 지켜라. 규범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법을 지켜라. 그 법이 뭐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가지. 12가지인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아셨죠? 안 하시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 이제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 제목이 뭐예요? 당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래요. 이게 what you have고요. now you have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각자 가지고 있는 게 다 있으세요. 그렇죠?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파악하는 게 먼저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여러분들이 나의 강점이 뭔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그걸 서로 공유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 카톡 단톡방에서 나의 강점은 이거예요. 나의 강점은 이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이거를 테스트하는 책이 있어요. 강점 혁명이라고 하는 책. 그 책을 보시면 그 책과 스탠드아웃이라는 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나의 장점이 과학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절대로 또 테스트를 두 권을 사서 한 권 사면 한 번밖에 테스트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은 2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자 2권 사신 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해봤어.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와. 왜냐면 어떤 연구소에서 만든 거랑 똑같아요. 거기에는 유형별로 다 나와요. 사람이. 그럼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잘해, 이걸 잘해. 그러면 그걸 다 올리세요. 단톡방에 공유를 하게 되면 이 팀이 어마어마해져요. 그리고 갈등이 없어져요. 왜? 이 사람 왜 이건 맨날 내가 하지? 이런 피해의식이 약간 있을 수 있죠. 짜증나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른 거.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저걸 하는구나. 왜 저 사람 맨날 저 사람만 하지? 이런 생각이 없어져요. 넌 이걸 해, 난 이거 할게.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져요. 분위기 좋아지고요. 끈끈해져요. 그리고 그 팀이 강팀이 돼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이 팀에서도 하고 내 팀에서도 하셔야 돼요. 자기 팀에서. 그러면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져요. 자, 그럼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라. 이번엔 첫 단계 이 사람은 뭐냐면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대. 아, 이거 1단계에서 언급한 거고, 원래 이 사람이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자기의 손으로 생활비를 벌어라 해요. 생활비는 자기 손으로 벌어라. 절대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하시면 좋고, 템플턴은 참고로 6살 때부터 일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강점을 파악하셔야 되고, 또 강점이 단순히 강점이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걸 더 키우셔야 돼요. 키우시고 넓히시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서관을 늘 끼고 다니라고 얘기해요. 결국 뭐죠? 책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책을 항상 가까이 하시면 나의 강점이 커진다. 그렇죠? 그리고 더 강해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앞에서 다 나온 거니까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성공은 우리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날 끌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의 강점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만약에 내가 오늘 목표 세웠어. 그럼 당장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스텝은 뭐다? 두 번째 스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 강점을 파악하라. 그리고 그 강점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어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다 아셨어. 두 번째 계단까지 가는 방법 알았죠? 네.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우래요. 예. 이제 중복돼서 있어요. 앞에 나온 것들. 첫 번째 삶의 법, law of life거든요. 그게 가장 강력해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 10가지가 사실은 다 지금 오늘 10장까지 할 건데 거기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 두 번째 스텝은 어떻게 하는 거였죠?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것. 그런데 항상 일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을 통해서.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는 과정이 뭐라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 물론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좀 더 구체적이에요. 보통 첫 번째 영어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미니스트리라고 나오죠. 미니스트리. 자, 요즘 가장 잘 나갔지만 가장 그 수렁으로 빠진 장관이 누구죠? 그렇죠. 그 두 분이요. 조윤선이 장관이죠. 윤채구 장관이요. 그 장관의 그 부서 장관을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왜?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미니스트리는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국민한테. 근데 그 직무를 유기했을 때 저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국민을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 그런 일을 하는 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원칙이 위배된 거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그쵸? 그래서 가장 지금 분홍에 빠져 있어요. 그 미니스트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미니스트라는 말. 원래는 장관이고 그다음에 부서예요. 무슨 뭐 문체부, 뭐 교육부, 하면 미니스트리 오브 에듀케이션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의미가 뭐다?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도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이 한 이유가 있죠. 네, 모든 일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내가 내 일을 하는데 그게 나의 사명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 남을 돕는 사명.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남을 돕는 게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했대요. 고객이 돈을 맡기잖아요. 고객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이 누가 자기한테 맡겼냐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돈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세이크릿 트러스트라고 해요. 트러스트는 신뢰거든요. 신뢰. 믿는 걸 트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믿고 맡기는 데 신탁이라고. 신탁해서는 믿고 맡기는데요. 트러스트 영어로는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는 원래 의미는 신뢰예요. 신뢰. 믿는 거. 그래서 돈을 믿으니까 내 돈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신탁회사, 그래서 신탁회사예요. 그런데 그 앞에 신자는 원래는 신뢰 신자예요. 근데 이분은 그게 하나님 신자를 쓰는 거예요. 신자를. 세이크리드예요. 영어로 세이크리드 트러스트. 그 마음으로 돈을 맡은 거예요. 신탁이 믿을 신이 아니고 하나 더 차원이 다른 거죠. 아, 이거는 신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두려운 마음. 엄청나게 귀하게 여겼겠죠. 이걸 절대로 불려야 돼. 이걸 절대로 불려야 돼. 절대로 이걸 손해보면 안 돼.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야. 남의 돈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불릴 수밖에 없었고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고 전설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맡겨진 일을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나의 고객인데 그냥 고객이 아니야. 세이크리드 트러스트야. 나의 신,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맡긴 거야. 이 고객이. 파트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맡긴 거야. 그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임할까요? 그게 바로 자식이 아닌가요? 자식은 맞아요. 하늘이 준 거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 마음이 어때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식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 대하면 그냥 100% 성공합니다. 그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제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신탁은 그런 의미예요. 신탁. 그리고 나서 또 더 많이 심고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거두게 돼요. 이거는 뭐 너무 뻔한 거죠.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 씨를 뿌렸느냐 이런 거죠. 이제 어제 내가 만약에 3번의 거절을 당했어. 그럼 씨를 3개 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씨가 언제 날지 모르죠. 언제 나. 왜냐하면 그게 옥토밭에 뿌려졌으면 금방 나올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으면 한참 있다 나올 것이고 그렇죠? 가시밭에 뿌려져도 마찬가지.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으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어쨌든 내가 할 일을 한 거잖아요. 한 거니까 이제 맡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정말 내가 아까 제가 앞전에 말한 것처럼 신이 나한테 맡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러면 다 오토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게 바로 내가 목표에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도우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은 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도 여기 조금 나오는데 사람은 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누구나 각자의 재능이 다 달라요. 재능이 다 한 가지씩 있어요. 한 가지씩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재능이 2개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은 1개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은 10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어떻게 쓰라? 남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능이 2배로 늘어요. 하나 있는 사람은 2개가 되고요. 2개 있는 사람은 4개가 되고 4개 있는 사람은 8개가 되고 그게 바로 탤런트. 재능은 영어로 탤런트. 그래서 탤런트가 뭐냐?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탤런트는 만능 연예인이잖아요. 탤런트를 왜 탤런트냐? 영어로 탤런트가 달란트예요. 탤런트는 재능이거든요. 재능. 원래 옛날에는 탤런트를 돈의 단위였어요. 탤런트가. 근데 그게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 그게 재능으로 바뀌었어요. 의미가. 탤런트는 재능이에요. 탤런트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도 없는 분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TV를 봤는데 너무너무 아줌마예요. 너무너무 TV에 나오는 너무너무 아줌마고 너무너무 얼굴도 안 생기셨어요. 이렇게 재능도 없고 눈치도 없어 보고 센스도 없어 보고 그런데 만두를 그분이 만드시는데 제가 그 재료를 보면 이야 진짜 맛있겠다. 저런 만두를 어떻게 만드실지 그 요리에 대한 그 센스가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존경스럽다. 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재능은 다 있다. 누구나. 그런데 그거를 그분은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이웃에 혼자 사는 그런 친구한테 줘.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줘. 왜냐하면 혼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만들어 먹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사는 게 행복해요. 그럼 주기만 하겠어요? 주는 만큼 받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원리예요. 그 재능이 나에게 다 있어요. 누구나 여기 다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쓰라? 다른 사람에게 쓰셔야 돼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강점하고 통해. 그 강점을 나를 위해 쓰면 서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면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잖아요. 팀을 만들고 싶잖아요. 팀을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 그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법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세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재능을. 그 달란트를 쓰세요. 그러면 막 불어나. 그게 우주의 법칙이래요. 법칙. 알았죠?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기보다 재능이 적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이게 세 번째 원칙.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계가 있어요. 먼저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써야 돼요. 도움이 되도록.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데 그걸 쓰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당신도 훌륭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라. 누구처럼? 본. 여기에 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본 읽어보셨어요? 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인데 어떻게 했어요? 본 스트리트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예요. 왜 본 스트리트라는 이름이 나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 단계에서. 예,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예, 할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찾아왔죠. 근데 신부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가서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네, 거리를 깨끗이 하라고.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신부님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타고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러면 지금 나가서 당장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라 그랬어요.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라. 그래서 그분이 그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를 구석구석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꽃을 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워지겠죠.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 거기 오면 행복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 거리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왜냐면 이 신부님은 사람들한테 늘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 직업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일자리를 얻어요. 결국에는. 왜?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군가는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원리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면, 그러나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헌신을 다해서, 거리 청소를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집 정원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걸 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훌륭한 영혼이라고 해요. 정말 훌륭한 영혼. 이 영혼은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아요. 혼이 없는, 여러분 좀비 영화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좀비처럼 살아요. 생각이 없어요. 좀비처럼. 누라는 동물이 있어요. 소같이 들속대. 걔들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는 놈이 굉장히 많대요. 앞서가는 애가 가면 다 따라가요. 근데 그 낭떠러져서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 사람도 많아. 그래서 좀비가 나오는 거예요. 좀비들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마네킹처럼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아침에 지하철을 타시면 다 좀비처럼 다 좀비처럼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는 힘은 뭐냐?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거리 청소하는 것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속해.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뭐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 장소가 돼야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안 해요. 이 책을 읽어요. 오늘 너무 중요한 거 배우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4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스텝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계단까지 올라갔어요. 네 번째는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래요. 여기서는 이 사람은 물질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덕목을 얘기해요. 덕목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서 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덕. 후덕하다 이런 거 아시죠? 네. 후덕하다는 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인심. 인심이 떠오르죠. 인심 베푸는 거. 인심이 뭐예요? 베푸는 거잖아요. 베푸는 거. 후덕한 거. 그 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덕. 마찬가지예요. 앞서 얘기한 첫 번째 스텝에서 얘기한 게 다 나와요. 그 덕에서 이 덕을 여러분이 베푸시면 돼요. 이 인심을 베풀면 돼요. 이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4단계 넘어갈게요. 일단 5단계. 5단계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찾으래요.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뉴 스킬을 하고 계시죠. 뉴 스킬. 그리고 지금은 독서 미팅을 물론 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뉴 스킬이에요. 그렇죠? 뉴 스킬인데 뉴 스킬을 하시면서 행복하신가요? 네. 안 되면 행복하고.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공부를 지금까지 헛하셨네. 첫 번째 스텝을 첫 번째 법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법이 뭐였어요? 지켜야 하는 법이 뭐예요? 네. 네, 삶의 첫 번째 기본을 이거 증거죠. 이거 제목이죠. 정비. 첫 번째 스텝에서 정신, 신뢰, 준거, 사랑하는 거 이거를 지키시면 법이니까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러시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일이 잘 된다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잠깐 행복해요. 일은 왜냐면 늘 잘 되지 않고요. 일이 항상 잘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분도 이 존 템플턴도 언제나 수익률이 높았을까요? 잃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시 수익률을 높이기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노력을 했겠죠. 이거를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가는 거지 성공한 사람이 저 위에 올라가 있어서 쭉 갔을 것 같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가잖아.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이렇게 가지 않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어려운 순간에 이런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찾아라. 행복하지 않아요 원래.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술가들은 되게 좋아서 할 것 같으세요? 자, 조수미의 예를 들어볼까요? 조수미. 얼마 전에 조수미가 TV에 나왔어요. 다큐멘터리. TV에 나왔는데 정말 베프가 하나 있더라고. 뉴욕에 하나. 그래서 그 베프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일상생활에 가는 걸 잠깐 찍었어요. 자기는 그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고 출산도 포기했고 친구도 포기했고 일상생활을 포기했고 일상생활을. 그래서 자기는 그 해외 연주회를 가도 호텔에만 있대요. 호텔 안에만 있어요. 나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시켜 먹어요. 룸서비스. 집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포기한 거. 그럼 항상 행복할까 이 여자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정말 뭐 이태리에 갔는데 밀라노를 갔는데 쇼핑도 하고 싶고 뭐 카페에 앉아서 뭐 사람들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밤에는 맥주도 마시고 뭐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결혼도 출산도 정말 출산은 너무 하고 싶었대요. 아기는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근데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무대에 서서 정말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 연습을 하잖아요. 피나는 연습. 그 연습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연습하는 시간. 그야말로 피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대에 서서 박수를 받으면 그 순간 행복하겠죠. 그 순간만 딱.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연하 그거 봤어요. 동영상 보셨죠? 연하 동영상. 유튜브에서 올라온 거 봤는데 저희 우리 단톡방에 올려줘가지고 김연아가 올림픽 때 금메달 딸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순간 파란색 드레스 입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전에 김연아가 연습할 때 그걸 찍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정말 표정이 거의 울기 직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또 일어나고 그리고 막 정말 울려고 그래요. 말할 때 울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그래도 한 거예요. 그래도 너무 넘어지고 연습해서 척추가 휘었어요. 그러니까 재활훈련을 받고 교정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했더라고요. 끝까지. 그런 거예요. 성공은 그런 거고 행복은 그런 거지. 행복이 그래서 늘 내가 행복을 찾아가면 행복은 안 온다 하더라고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려면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이건 아깝죠. 내가 주면 아까워요. 근데 주는 거죠. 떨리는데 주는 거 아까운 거.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어디 같이 가재. 저 먹고 있는 데 같이 가서 심심한데 같이 가재.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싫은데 하는 거.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찐한 행복. 그 찐한 기분. 그러니까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갔을 때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거지 그냥 쭉 이런 행복한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네. 행복하고 싶으시면 남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찾으시래요. 그러면 행복해진대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찾으세요. 네. 이 방에서부터 찾으세요. 네. 내가 먼저 쓰레기 버리고 만약 누군가가 왔을 때 너무 어떤 상태가 되면 행복할까? 그걸 연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행복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기적인 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을 유지하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걸 버리고 그 다음에 행복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건전하게 바깥으로 향할 때 그걸 찾아옵니다. 바깥으로 향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꺼이 여기 온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제가 가진 걸 줘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기꺼이 왔고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 오신 분들한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을까?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행복할까? 저는 오로지 그 생각만 했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어제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제가 수요일이니까 리더스쿨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제가 곧바로 집에 갔어요. 카페도 안 갔어요. 피곤할까봐. 집에 왜냐면 오늘 잘해야 되니까 미팅을.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내내 입착하고 실행했어요. 쉬면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 실천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을 넘어서는 거고 그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게 주는 게. 그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행복은 거기 바로 옆에지나 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행복은 어떻게? 일하고 땀 흘리고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찾아온대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일하고 땀 흘리고 목표를 추구하시래요. 그러면 행복하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늘 남을 위해서 내가 뭘 줄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지면서 성공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성공과 행복이에요. 그렇죠?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데 그 해답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해답이 나와 있는데 해답을 봤어요 우리가. 해답 봤는데 이게 정말 성공하시려면 이게 내 몸에 배야 돼요. 어떻게? 습관으로. 그거는 별로 쉽지 않아요. 그건 별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금방 내일 생각이 달라져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나오는데 나오면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성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책을 읽었다고 다 성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5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또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절대로 논쟁을 하지 말라. 어떠한 경우에도 논쟁을 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고. 아시겠죠? 네. 화는 절대로 내면 안 된대요. 제가 화를 되게 잘해요. 특히 저희 남편한테. 그래갖고 여기 온 것 같아요. 저를 감시하러. 왜냐면 저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오늘 또 무슨 말을 하나 그 화는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화가 나려고 하면 와 이거 파괴적인 힘이 나오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얼른 그거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살짝 나갔다 오세요. 화장실 급한 것처럼.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논쟁하지 않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 정치나 종교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누굴 만나도. 왜냐하면 논쟁하게 돼요. 결국 논쟁하게 돼요. 왜냐하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종교와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논쟁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막 마감하고 가네요. 거기 63페이지 보세요. 63페이지 보면 각 단락별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우리 맨 끝에 있는 권정현 사장님 1번부터 5번까지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1.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선물을 줄 때가 더 행복한가? 2.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즐거워질 수 있도록 애쓰는 활동을 통해 큰 기쁨을 느끼는가? 3. 화를 내며 부딪히는 것보다 온유한 설득이 더 상대방과의 이결을 원만하게 좁혀준다는 것을 이해했는가? 4. 늘 자기 자신을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5. 하루 내내 적극적으로 생활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나한테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점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개까지 계단 올라갔어요. 네. 많이 올라갔죠? 네. 6번째, 6번째 계단이에요. 6번째에서는 부정적인 것에서도 긍정적인 걸 찾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긍정적인 것이다. 언제나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나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걸 잘 실천하고 계세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는 습관화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거울과 같대요. 이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 모습이 바로 나예요.
그래갖고 저는 스폰서님을 복제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새롭게 보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이수연 사장님이신데요. 이수연 사장님은 언제나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강의를 들을 때나 혼자 있을 때, 표정하게 있을 때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대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게 이게 굉장한 긍정의 에너지가 흐른대요. 그 사람 주변에서. 그래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 저를 딱 보니까 입꼬리가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딱 타면 거울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해요. 네, 이수연 사장님까지 되려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표정을 잘 관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강의 들을 때 우리 형제라인 파트너 사람들의 표정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자기 표정을 정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 보세요. 그러면 표정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세요. 정말이에요. 성공하신 분들 보세요. 다 올라가 있어요. 입꼬리. 우리 스폰서님들 보면 100만 장자 이상 다 올라가 있어요. 강의 들으실 때 보세요. 정말 달라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닮으려고 요즘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또 한 가지가 69페이지에 나오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은 식당에 가건 어디 가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꼭 시킨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내가 바뀔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사람하고는 편하죠. 네. 근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불편하죠. 불편하면 불편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편한 상황에서는 그게 이 사람이 나하고 좀 달라요? 그럼 이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 싫어요. 그리고 왜냐 저 사람이 무슨 저렇게 입었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로 입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스타일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거슬리지 않아요. 눈에.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게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거에 다 익숙해요. 그러면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서양 문화에 좀 익숙해요. 서양에서 좀 많이 살아봐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많이 살아보고 또 서양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익숙해요. 익숙하니까 서양인들을 봤을 때 웬만하면 다 호의적이에요. 한국에 왔다 간 사람들은 한국에 호의적이에요. 친한파가 돼요. 익숙함이에요. 그건 익숙함. 근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면을 없애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유연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익숙하지 않은 게 적으면 돼요. 그럼 나한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 가시면 절대 한국 음식 가져가지 마세요. 저는 출장 갈 때 한국 식당 가자고 하면 짜증내요. 제가 속으로. 아씨 여기까지 와서 한국 음식점 가야 돼? 왜냐면 거기 갔으면 거기 걸 드셔야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설사 입맛에 안 맞아서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는데 두 번, 세 번째 가면 그게 맞아요. 김치가 얼마나 맛이 어떻겠어요. 처음에 냄새가 고약하고 그렇죠? 근데 그 김치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먹어봤으니까 그냥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냄새나는 꼬리꼬리한 치즈나 이런 게 맛있을 수 있어요. 먹어보면 맛을 모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저희가 스페인에 갔을 때 올리브 열매 아시죠? 그거가 맥주 안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먹었는데 뱉었어요. 으악 하고. 예, 그게 찌글찌글하면서 이상한 야릇한 냄새가 나고 그러고 나중에는 찬밥에 물 말아서 그거 먹어요. 반찬으로 너무 맛있어요. 보이지보다 더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스페인 가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스페인에 가장 맛있는 올리브가 있어요. 미국에는 없어요. 진짜. 우리가 가장 맛있는 김치가 한국에 있지. 일본 김치가 한국 김치가 아니잖아. 똑같아요. 가장 맛있는 올리브 열매는 그냥 그 절이는 상태가 달라요. 절이는 방법. 절이는 방법과 그 안에 뭐를 넣어요. 예를 들면 멸치젓을 넣어요. 멸치젓. 근데 멸치젓 살을 넣어요. 근데 그게 발효된 거잖아요. 그럼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죠. 그 멸치니까 젓갈을 먹는다니까요. 걔네가 거기다가 멸치 젓갈을 안에다 딱 넣어.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맛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맥주 안으로 그게 나와요. 그걸 먹으면 생맥주에다 먹으면
살살 녹아요. 옆에 누가 죽어도 몰라요. 진짜 살살 녹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뱉었다는 거, 제가 그걸 막 하는 거, 바로 그런 거.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익숙해지면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영역이 넓어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라. 새로운 것을 도전하셔야 되고 새로운 걸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다 나이가 들어요. 그쵸?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꼰대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꼰대들은 어때요? 자기가 익숙한 것만 좋아해요. 맞아요. 새로운 거 싫어해요. 인상 쓰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꼰대가 되지 마세요. 꼰대가 되지 말고. 예, 절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유연해야 돼. 유연하려면 늘 새로운 걸 찾으셔야 돼요. 새로운 걸 찾는 게 몸에 배셔야 돼요. 절대 꼰대가 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70페이지 보세요. 이분이 이거는 사실 이 단락하고 이 단락에서 키포인트는 아닌데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됐어요. 그 당시, 지금은 아니고 지금 은퇴하셨죠. 근데 이제 12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돈을 맡기려면 1,000억 정도 있어야 돼요. 돈을 맡기려면 1,000억 정도 있어야 그나마 이제 그 줄 설 때 앞자리에 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1,000억이 아니고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 부자들만 돈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신뢰를 얻고 명성을 쌓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습관이 뭐냐면요. 고객들의 그 파일이 다 있어요. 한 명 한 명 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들이 유명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신문에 되는 거다. 그러면 그걸 적어놓고 또 그분의 생일, 개인적인 그런 신상 명세까지 다 적어놓고 그걸 일일이 챙긴다는 거예요. 신문에 났으면 그분한테 연락해서 이거 잘 봤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잘 봤다. 그리고 생일에도 이렇게 보내는 거 그렇게. 그분의 그 디테일한 것까지 그렇게 하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관리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신이 나한테 맡겨준 분들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의 생일만 챙기지 마시고 저처럼. 저는 남을 챙기는 걸 아예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에 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고객 명단이 따로 하나하나씩 없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추석이건 명절이건 카톡도 안 보내고 고객들한테. 왜냐면 못하겠어요. 정말 저의 최대 단점이고 최대 약점이거든요. 저는 전화도 못해요. 아니요. 못하겠어요. 왜? 몸에 안 배서요. 못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누가 친구가 되느냐? 저랑 끝까지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친구가 돼요. 저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친구가 욕해. 야, 너 도대체 너 뭐가 잘났냐? 이러면서. 재수없다 그래요. 진짜. 그런 사람이 뉴스킨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습관이 되신 분들은 승승장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배울 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기 75페이지에 나와요. 비교를 하지 말라는데 심지어 이 덕목까지 비교하지 말래. 나는 사과보다 배가 더 좋아. 이런 말 하지 말래. 난 사과가 좋아. 저 여자가 예를 들면은 김혜수보다 뭐 요즘 잘 나가는 전지현이 더 예뻐. 이런 말 하지 말래. 전지현 예뻐. 이렇게 그냥 전지현 예뻐. 누구랑 비교하지 말래. 그러니까 왜?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비교하는 거 나한테 결국 화살은 다 나한테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말하는 습관부터 그냥 전지현 예쁘다. 김혜수 멋있다. 사과는 사과대로 맛있고 배는 배대로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76페이지 보시면 비교도 하지 말고 뜬소문도 말하지 말고 이게 진짜 소문이어도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하지 마세요. 나쁜 건 무조건 말하지 마세요.
좋은 것도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책을 언제나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돼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6번째 단계는 뭐냐면 거기 78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6번째 단계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배워가는 학습장이다,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래요. 여기는 학교다, 인생은 학교다. 학교에서는 어때요? 다 배우죠. 네. 학교에서 완성품은 없어요. 배우는 과정이에요. 인생 자체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인생 자체가 그냥 학교예요. 인생을 배우는 학교. 우리 아직 인생을 다 몰라요. 졸업한다고 다 아나요?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책을. 그게 6단계예요. 자, 6단계 제목은 뭐였어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라. 예. 여기 첫 번째가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익숙한 거에 집착하지 말라. 새로운 것에 늘 도전해라. 옷도 여러분 그냥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세요. 헤어스타일 도전해보시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립스틱도 바꿔보시고. 예? 그리고 맨날 점심 똑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새로운 거. 그 다음 7단계. 7단계 올라가겠습니다. 네네네. 7단계 올라가겠습니다. 7단계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래요. 일에 전부를 투자하래요. 전부를 투자하고 계신가요? 목소리가 자신이 없으신데 저도 그동안에는 전부를 투자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전부를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제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니요. 그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저는 굳이 핑계를 대자면 저혈압에 저혈당. 인들은 아침에 못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병나요. 병나요. 예. 체온이 확 떨어지면서 등에서 찬바람이 핑핑핑핑 나요. 아침에 나오면.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나면 일단 저는 이거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습관을 들이면 된대요. 그래서 어제 김범준 사장님이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21단계 있잖아요. 여기서 21단계 배울 거잖아요. 지금 몇 단계까지 했냐면 6단계까지 했어요. 7단계 할 건데 아무리 이걸 다 배워도 이걸 습관화하지 않으면 내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해. 절대 성공 못해. 정주영 씨가 성공한 이유는 정주영 씨는 예를 들면 제가 나 내일부터 5시에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모닝스쿨을 가야겠다. 왜냐면 저는 일산이기 때문에 모닝스쿨을 가려면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내가 해야겠다. 그럼 우리는 작심 삼일이 된다는 거예요. 정주영 씨는 언제나 4시에 일어났는데 그분한테 오늘은 꼭 9시에 일어나세요. 7시까지 주무세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 절대로 이틀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너무 몸에 배서.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이런 습관들이. 그래갖고 정말 도전받았거든요. 와 이건 진짜 어렵구나. 성공하는 게 너무 어렵고. 왜? 나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습관화한다는 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가장 어려운 거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하라고 하면 진짜 어렵죠.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7단계는 전부를 투자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장 하기 어려운 그 일, 그거 하나를 습관으로 하시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100만 불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모든 것은 부지런한 데서 나온대요. 모든 것은 그냥 부지런하면 성공한대요.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성공한대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94페이지만 한번 훑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서 한 게 다 나오는데요. 딱 여기서 새로 나온 거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그분이 가시기 전에 스테이 헝그리 했잖아요. 스테이 헝그리. 언제나 배가 고픈 상태로 있어라.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런데 백만장자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돼서 모르겠는데 저는 초심을 잃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백만장자가 되면 저는 초심을 잃을 것 같아요. 근데 스테이 헝그리 하면 그분이 천만장자가 되고 2천만장자가 된다는 거죠. 스테이 헝그리 하시라는 거예요. 늘 나는 배가 고팠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내가 언제나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단계로 넘어갈게요. 8단계는 행운에 관한 얘기예요. 럭키하다는 거 같죠? 럭키맨. 네. 하면 행운의 남자잖아요. 로또에 당첨됐어. 그럼 럭키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맨날 그 연초가 되면 올해의 운수 보잖아요. 운수. 바로 럭이에요. 럭은 꼭 주사위로 알고 계시잖아요. 주사위 던져서 그 나온 게 럭이야. 로또가 그런 거고 운세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아니야. 럭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 것 얘기한 것들을 다 지키면 럭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행운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그 중에 어느 한 개가 옥토에 갈 거 아니에요. 이 씨를 100개 뿌린 사람과 50개 뿌린 사람과 10개 뿌린 사람 확률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럭이 많은 거죠, 이 사람은. 100개 뿌린 사람이 제일 많죠, 럭이. 1000개 뿌리면 더 많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동물의 세계를 봐도 저는 이런 진리를 깨닫거든요. 어제는 식물의 세계를 봤는데 식물들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 동물처럼 움직일 수가 없대요. 식물은. 그쵸? 움직일 수 한 자리에만 있잖아요. 식물이 걸어다니는 식물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생물의 근본적인 가장 강한 본능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래요. 씨를 퍼뜨리는 게 존재 이유야. 그래서 곤충들 2마리가 죽을 상황에 처했어요. 식물의 안에 들어가는데 식물이 문을 닫아버린 거야. 얘들을 자기 영양소로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마지막 순간에 곤충이 교미를 시도해요. 씨를 퍼뜨리려고. 자기 알을 낳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런 본능이 있어요. 식물도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는 서 있으니까 어떻게 가시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못 먹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열매는 제가 옛날에 책을 번역하다 나온 건데 알래스카에 있는 어떤 빨간 열매가 있는데 걔가 숲속에 있어요. 숲속에 그냥 키도 요따만해. 나무가 울창한데 이 숲속에 요따만해 아주 깊은 숲속에 얘가 있어요. 근데 빨간 열매를 막 자기가 맺어요. 빨간 열매, 아주 새빨간 열매. 그래갖고 곰의 눈에 띄게. 그럼 곰이 그 열매를 따먹어. 그리고 곰이 먹고 씨는 뱉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씨가 똥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똥으로 나온 그 씨가 딱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새빨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끌어모아 새들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그런 그 가루들을 퍼뜨리려고 하는 거야. 많이 퍼뜨려야 많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우리도 행운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운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많이 퍼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정말 빨간 열매를 내가 많이 퍼뜨릴 수 없으면 빨갛게 키워서 곰의 눈에 띄어서 먹게 해서 씨를 퍼뜨리게 하는 거. 그게 행운이에요. 행운. 자, 그러면 행운 아시겠죠? 행운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 이게 8번 스텝의 키포인트예요. 자, 그럼 8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8개 계단을 다 올라갔어요. 이제 9개. 9번째. 자, 9번째는 성공의 2가지 원칙이에요. 지금까지 쭉 잘해왔는데 2가지 원칙을 더 지키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내라.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내야 돼요. 자,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끝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두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하늘이 나한테 맡겨준 것처럼 내가 낳은 것처럼 자식도 하늘이 나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게 sacred trust, 내가 신탁을 하는 거야. 신탁. 하늘이 잠시 나한테 맡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성하게 대해야 돼, 그들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야.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목적지에 갈 때까지. 2번째는
그 과정에서 내가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나가 오늘 100군데 갈 거야. 그럼 100군데 갈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중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것처럼 대하면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돼요. 아셨죠? 네.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다음 열 번째는 시간의 주인이 되어라. 이거는 시간의 주인이 되어라는 시간을 아껴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짜투리 시간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휴식을 취하시고, 잠을 잘 주무시고, TV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이거는 평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독서 미팅 이걸로 끝인데, 오늘 내가 이 말을 정말 꼭 해야 돼. 꼭 해야겠다. 그러신 분 두 분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정혜성 사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규범이라는 얘기가 꽤 많이 들어와요. 규범은 원칙이다. 규범은 법이다. 규범은 강제성 없지만 내면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제를 부여해라. 안 지키면 범법자다. 내 스스로 내면 속에서 그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다. 그걸 지켰을 때 다른 결과들은 따라올 거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 안에도 그 법 안에도 뭐가 있다? 열정을 지키는 거. 열정, 기쁨조차도 내가 기쁨을 유지하는 거. 내 안에 기쁨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